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사실은 대학교라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주로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충남에서 왔다고 충남 분들도 좀 일부러 더 오신 것 같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NGO 학과를 졸업하지도 못한 제가 이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지 좀 잠시 난감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주어진 역할이니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게 충남시민재단과 천안 NGO센터 두 가지잖아요. 다른 데들 보면 한 가지만 주로 이름이 써 있는데 저희는 왜 두 가지가 써 있냐면은 충남하고 천안하고 단위가 다르잖아요. 충남은 광역지자체고 천안은 기초지자체입니다. 저희 천안 NGO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NGO 중간지원 조직이에요. 다른 곳들은 지금 앞으로도 이전에 오신 분들도 앞으로 오실 분들도 다 광역단위세요. 명칭을 보면은 충북, 부산, 서울 다 광역단위신데 천안만 기초지자체 단위로 있다라는 특징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지원조직이란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개론을 들으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행정하고 민간 사이에서 두 조직 간에, 그러니까 행정하고 민간은 활동 패턴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행정은 뭔가 예산을 가지고 공적이고 책임지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 또는 시민사회는 자율성에 기반하여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활동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 중간에서 역할할 조직들에 대한 필요성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담으로 중간 지원 조직 역할을 잘하지는 못해도 중간에서 지랄하는 조직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행정하고 시민사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에서의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도록 중간에서 역할하는 조직들을 중간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센터 이렇게 테마별로 이 모두를 시민활동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지만 시민활동 일반보다는 좀 더 특화된 주제를 가지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양상하려고 하는 이런 조직들이 이제 중간지원 조직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 NGO, NPO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중간지원 조직들이 설립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광역 단위로 설립이 돼 있고 NGO를 주제로 하는 기초 단위의 조직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트렌드는 기초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들은 융복합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위란 센터지만 여기서 거론하는 여러 주제들을 동시에 다루는 NGO 지원과 마을 만들기와 사회경제 영역의 운동들을 이게 기초지자체는 시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는 조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단위에 와서는 결국은 중간지원 조직 자체가 융복합되지 않으면은 통합적인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활동가가 부족합니다. 기초 단위로 내려가면은 이 모든 수요를 감당하고 각각의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 만한 활동가들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트렌드들은 이렇게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는 합쳐지는 경우가 많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라는 곳입니다. 홈페이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들여다보시면은 그쪽의 활동들은 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주로는 마을 만들기와 관련한 활동들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비전, 목표, 현황인데요. 그냥 보시죠. 비전하고 목표는 그냥 보시고요. 당연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NGO 지원 조직으로서 현황을 보시면은 여기 제가 기록을 못 바꿨는데요. 사무센터장 1인과 직원 2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0.5명이 따로 근무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사무공간하고 두 개의 단체가 인큐베이팅 될 수 있는 인큐베이팅실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실, 대강당 이런 공간 지원들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갖추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저희 예산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7천은 천안시로부터 지원받는 저희 사업비고요. 5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1억 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의 범위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익활동가, 교육, 활동가들과 시민들을 교육하는 영역의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시민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범위가 있고, 단체 간 교류를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영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하고 관하고 잘 협력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익활동과 교육인데요. 예전에 아까 학장님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시민운동 내지는 시민단체가 매우 활성화되었던 시절에는 각 단체들이 활동가들을 교육하고 육성하고 재생산하는 활동들을 스스로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이제 깨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에서 하는 교육하고는 좀 다른 포괄적인 교육의 필요성들도 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기능으로 활동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천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희 나와바리 내에 신입활동가가 생기면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1명이 2명 되든 2명이 되든 연 2회 기본 기초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기초교육의 내용은 짐작하시겠지만 시민운동의 역사, 그 다음에 가치, 발전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체라는 것들, 법인체라는 것들의 운영 원리에 대한 교육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가지는 정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직장에 나가면은 입사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시민단체는 사실은 많이 이제 큰 규모의 단체 몇 개를 빼고는 뭔가 결혼 상황이 생겼을 때 충원하면서 이제 신입활동가가 생기기 때문에 입사 동기가 없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게 되는 사무국장이나 대표들은 굉장히 연령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어디 좀 이렇게 동료 의식을 느낄 만한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핑계이고, 신입활동가들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좀 더 목표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특강은 현안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NGO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조직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의 활동 말고는 다른 단체의 활동들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종합적이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은 아니지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다른 단체의 활동들이라든지 운영 원리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들을 엮어서 저희가 학교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들, 보통 회사에서 하는 교육들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영리 마케팅 교육도 하고, 홍보 교육도 하고, 회계 교육도 하고, 예를 들어서 웹자보 잘 만드는 법 이런 교육도 해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천안은 좀 특별하게는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휴먼 라이브러리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NGO학과 학생들이시니까. 그 사람이 책이 돼서 이제 그 보통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기 쉬운 차별과 편견을 그 해소하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이제 사회 운동 이 중에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저희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사람책으로서 지역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육성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주민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을 사람책으로 둬서 그 사람을 도서관에서, 저희 이제 천안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분을 사람책으로 대출하면은 이분이 이제 이주민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가지는 차별을 깰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시민운동의 목소리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겠다 싶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역 도서관들하고 같이 휴먼 라이브러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한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공간들을 대여를 해드려요. 무료 이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단체들이 활동의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만 아니면 활동의 내용을 묻지 않고 이유와 공간 대여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 대여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캠페인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교육이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그것들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과학 전문 도서를 쭉 구축을 해서 그 활동가들한테 빌려드려요. 기간 상관없이 오랜 기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빌려드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조금 대출이 저조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합니다. 단체를 방문할 때 일부러 그 단체 분들, 그리고 이제 그 활동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 책. 그러니까 저희는 작은 지역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단체에 누가 근무하는지, 그 사람이 뭐에 관심 있는지까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영역의 책들을 일부러 가져가서 찾아가는 대출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체 창립 지원 및 인큐베이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체를 뭔가 어떠한 목적으로든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최근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단체 창립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영리 단체를 창립할까, 협동조합을 창립할까를 고민하세요. 비영리 단체인 NPO와 사실은 영리 단체인 협동조합은 사실은 분명히 다른 조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현실에서는 두 개의 잣대를 놓고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사회경제 영역들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영리 조직임을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 상담까지 하게 되는 꼴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큐베이팅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생 단체들이 저희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 2개 단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공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창립 준비 단계나 창립한 직후나 일정 기간 저희가 만 2년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2년까지 입주해서 거기서 저희 옆방이거든요. 입주해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사무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이제 일상적인 상담이나 이제 도움을 드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식생활교육 천안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입주를 해서 작년부터 입주했었는데 올해 3월에 단체 창립을 했고, 올해 내에 이제 별도의 공간을 얻어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마을 단위라기보다는 저희 지역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천안 지역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불모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역사나 조건이 척박하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가기 전에 주민 동아리부터 육성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마을보다 작은 단위에 뭔가 지리적으로 한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모여서 5명 이상이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가 지역사회와 함께 뭔가 활동하려고 할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재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선정을 했고 그 10개 동아리에 기본적으로 활동비들이 지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0.5명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0.5명이 이 사업에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코디네이터라고 부르거든요. 마을 코디네이터가 이분들을 일상적으로 이제 컨설팅해주고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 출근을 하진 않지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와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 사업에서 잘 발굴된 주민을 또 내년도 마을 코디네이터로 같은 방식으로 0.5명 고용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 지원인데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것들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은 하나마나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꼭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돕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저희 천안 지역에서는 원성 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지역의 사업을 돕는 일을 저희 NGO 센터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간 교류 촉진인데요. 이것도 그냥 말씀을 길게 드릴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바쁘세요, 굉장히 바쁘세요. 특히나 이제 단체 사무국장 정도 되면은 뭐 한 일주일, 2주일, 3주 전에 약속을 잡아야지 저도 겨우 만날 정도로 일상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주제로 연대 사업을 하는 조직이 아닌 이상은 폭넓게 시민사회들이 모이는 기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일상 사업들이 많고 분주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굴, 연계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별명이 천안의 오지라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업무의 상당 부분은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누구하고 누구를 소개시켜 줄지 고민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은 꼭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가 아니더라도 좋은 지역 주민을 단체에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 있고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광역만 돼도 워낙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 같은 고민을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동네이기 때문에 작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고 천안 지역에서 12년간 이제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중간지원직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천안 지역의 시민운동 사도 좀 정리해봐야겠다는 고민도 하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나 정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유통될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뉴스레터 발행에 대해서도 아직 하고는 있지 못하지만 고민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모아서 전달하는 어플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활동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교례회라는 걸 해마다 진행을 합니다. 여기 전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해마다 신년 할애회를 하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도 천안 지역의 단체들이 다 모여서 연초에 떡국 먹는 행사를 같이 하고
모이는 규모는 뭐 100명 조금 넘게 모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데 소셜 다인이라고 해서 동네밥,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행사도 또 해요. 근데 이 밥은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요새는 밥 못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동네 밥을 대접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모이는 계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요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60명 규모로 동네밥 행사를 해요. 제가 굉장히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뭐 먹었더라? 닭죽 먹었어요. 여름이어서 힘내라고 닭죽 먹었고 다음 달은 비빔밥 먹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1분 마이크 같은 걸 운영해서 지루하지 않게 좀 새롭게 지역사회에서 생긴 신생단체들이 소개하는 자리도 갖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지역사회에 같이 공동으로 좀 공유해야 될 정보라든지 이슈 같은 것들로 나누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만들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시간 남는 분들은 같이 티타임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는 자리들을 자꾸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익단체 후원 연계는 지역에 한정식집이 있어요. 되게 대박난 한정식집이거든요. 검색해 보시면은 마실이라고 체인인데 천안이 본사에서요. 본사 사장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 해피데이라는 행사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원래 하시고 계셨던 건데 매번 이제 하다 보니까 하던 단체만 자꾸 후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3년 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엔지오 센터가 해피데이를 위탁 운영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해피데이 단체를 모집을 하고 선정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월 한 날을 해피데이라고 정해서 그날 이제 식당에서 발생한 매출의 50%를 후원을 해주세요. 근데 잘 되는 식당이기 때문에 50% 가격이 꽤 됩니다. 물론 이제 많이 홍보해서 손님들이 많은 경우와 조금 덜 오는 경우가 다르긴 한데 대략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 가까이까지 매출의 50%가 그 정도로 발생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해당 단체에 전달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런 식당을 더 만들고 싶은 거죠. 지역사회에서 이런 식당을 더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곳이 쉽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단체들의 후원의 기반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모금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협력 사업인데요. 저희는 민간합동 워크숍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가 5회째인데요. 해마다 천안시의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의제들을 발굴하고 토론하고 천안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해서 그것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채택할 건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듣는 토론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회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합동 워크숍은 한 4, 5개월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의제를 수집해서 의제가 선정이 되면 의제별로 분과가 구성이 되고 그 분과 내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한 대략 10명 내외의 규모로 한 분과가 꾸려지고요. 그 분과에서 한 두세 달 횟수로는 한 5, 6회 정도 만나서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고 그거의 의제 형태로 정리가 되면은 천안시에 전달을 하고 천안시장님이 이걸 받을 건지 받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까지 듣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항상 그게 6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여름 휴가를 못 갑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 센터로 문의들이 오세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행정의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이런 조직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시민사회는 자율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현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개입을 요구하는 행정의 요청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뭐 상황에 따라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합니다. 예, 뭐 너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저희가 일부러 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가 나서서 같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좀 드리고 거기에 그 활동가들이 같이 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개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이제 해집고 다녀요. 해집고 다녀서 최근에는 천안 지역의 이제 가장 큰 화두가 이제 도시재생이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목소리를 내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쨌든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행정이랑 뭔가 자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일들을 제가 오지랖을 벌려서 하고 있고요. 그 예전에는 사실은 그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그 애드보커시형이 많았잖아요. 뭔가 주장하고 주창하고 그 관철시키는 운동이 주류였다면은 현재의 운동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애드보커시형 운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가짐에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협력형 운동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 행정이라는 게 저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공공기관들이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정책을 몇 개만 바꿔도 사실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 서울 시민분들은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정책에 어떻게 시민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반영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고 그 행정도 사실은 아직 성숙하진 않았지만 본인 자기들끼리 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대는 벗어난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시민들의 그 민간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그걸 현실에서 잘 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거를 세련되게 능숙하게 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전처럼 행정에서 결정하면은 시민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협력적으로 일을 이제 꾸미고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상 참여한 시민사회들은 사실은 실망감이 또 있기도 하죠. 형식적인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망감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루아침에 뭐 그 개혁되지 변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참여하고 관계하다 보면은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거버넌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양쪽이 쓰는 언어들이 달라요. 행정하고 민간하고 쓰는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통역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번역하고 그 붙여주는 역할들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비전인데요. 이것도 그냥 비전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융복합형 이제 중간지원 조직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있고 저희도 사실은 크게 생각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회경제 영역이라든지 마을 만들기 영역을 포괄하는 그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이게 이렇게 뭐든 그렇잖아요. 기반이 없이 중간지원 조직만 붕 떠서 잘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또 의미가 있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반 강화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가 거의 PPT 자료는 여기가 끝이고요. 저희가 텍스트 따로 또 제가 준비해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천안 NGO센터 소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4페이지에 NGO센터 주요 연역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2015년이 맨 위로 가게
써놓기는 했는데요. 보시면은 다음 5페이지에 2008년에 저희가 설립됐어요. 2008년에 NGO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요. 이 해가 그 지방 선거가 있었던 해입니다. 지방 동기선거가 있었던 해고, 그 어쨌든 요때에 저희가 이제 뭐 다르게 말하자면 정치적 압력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가 발휘하면서 지역의 NGO 중간 지원들이 생기도록 이제 천안시하고 당시는 이제 시장 후보자셨죠. 그분하고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처음에는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라는 이름으로 2008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2012년까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단은 설립하는 거로 행정하고 얘기가 되긴 했는데 행정에서 큰 힘을 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간사 혼자 활동하는 기간이 2008년부터 2010년 11년까지가 그랬고요. 제가 2012년도에 사무국장으로 NGO 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이 NGO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온 것도 스스로 작업을 해서입니다.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무국장을 두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쨌든 압박을 가해서 그 센터 이전을 도심 지역으로 하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으로 가면서 2013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보시면은 저희가 충남 시민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센터예요. 올해부터. 그 전까지는 전에 강사님들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민설 민영, 관설 민영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굳이 나누면은 작년까지는 관설 관영이었던 거죠. 관에서 설립하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랬고요. 그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의 독립적인 운영에 좀 악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관설 민영형으로 운영을 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의를 하고 충남 시민재단을 수탁 법인으로 하는 관설 민영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충남 시민재단이 저희 천안 NGO 센터를 수탁 운영하는 모 법인이 되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이제 부설 센터의 지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좀 더 보충한 천안 NGO 센터 설명이고요. 그 뒤에 보시면 충남 시민재단 소개가 또 나와 있어요. 충남 시민재단은 재작년에 설립됐습니다. 저희 NGO 센터는 보다 늦죠. 저희는 2008년에 NGO 센터는 설립됐는데 충남 시민재단은 2013년에 설립이 됐어요. 2013년에 사단법인 충남 시민재단으로 설립이 됐고,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들이 폭넓게 모여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전 강의가 사실은 충북 시민재단의 송재봉 차장님 오셨죠. 저희가 이 시민센터류 단체들의 또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요. 한국시민센터 협의회라고 있는데 서로 지금 다 이후에 올 강사님들까지 다 저희가 다 전부 아는 사이예요. 매 2달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요. 여름 겨울 같이 모여서 워크숍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워크숍도 8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그때의 주제가 지원이라는 게 뭘까가 1박 2일 여름 워크숍의 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아실 것 같아서 너무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충남 같은 경우는 15개 시군을 가지고 있는 광역도인데 저희 한국시민센터 협의회 소속에 있는 NGO 중간 지원 조직들의 설립의 시기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한 지역들이 광역시예요. 광역시. 광역도가 아닌 광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환경들이 있겠죠. 그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이 집약적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이런 광역시를 중심으로 중간 지원역들이 가장 먼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생긴 곳이 충북시민재단이에요. 충북시민재단이 충남보다 1년 앞서거든요. 그 도 단위의 광역으로는 처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충남 시민재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실은 넓은 지역에 포괄해서 운동을 하고, 그 농촌 지역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분들 많으신데, 농촌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리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시기들은 광역시에 비해서 광역도가 확실히 느리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사명, 활동의 이제 범위들은 사실은 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같은 고민을 하고 또 그 같은 화두를 지역사회에 다시 돌아가서 확산하는 역할들을 그 한국시민센터 협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가장 큰 화두는 또 사회혁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해서는 그 쉽지 않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시민들은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뭔가 정보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시민단체들이 그거를 먼저 앞서서 정보를 알아내고 알리고 조직하는 일을 했다면은 사실은 지금은 시민들이 더 똑똑하시죠. 이 내체진 수단이 엄청나잖아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은 시민단체 활동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빠른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민단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큰 지장들을 못 느끼고 계셔요. 지금의 시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시민운동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민단체들이 최근에 크게 가지고 있는, 항상 화두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은 사실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주 더딘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또 확 바뀌는 게 사회이고 역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변곡점이 지나면은 새로운 시민운동이 어느 순간에 또 시작이 될 테고 거기서 시민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회 혁신과 사회 변화를 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들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지원하고 돕는, 촉진하는 조직들이 중간 지원 조직인 것 같고, 중간 지원 조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양쪽의 목소리를 내지는 네트워크를 억지로 촉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환경들이 조성되는 걸 목표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없어지는 걸 목표로 하는 조직이다라는 말을 스스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길게 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보니까 8강까지 진행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강사님들하고 좀 겹치는 얘기도 했을 것 같고, 앞으로 오시는 강사님들도 겹치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반응이 크게 있진 않지만 얼굴이 좀 화사해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